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제가 발표할 기업은 뉴트리라는 기업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2,700억 정도 되고 주가는 29,650원으로 오늘 마감했고요. 그리고 PER은 15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 증권에서 뉴트리를 검색을 해보시면 이 업종퍼가 제약 그 업종으로 묶여서 제약업종 퍼 93.2배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큰 의미 있는 건 아니고 어, 같은 비슷한 일을 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종으로 보면 한 15배에서 20배 정도 받고 있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주주로는 김도원 외 10인, 특수관계자 지분이랑 그리고 GS 홈쇼핑에서 6.1%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뉴트리가 하는 그 사업이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그런 일인데 일단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식품인데 건강을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식품을 특별히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식약처에서.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기능식품 공전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한 원료와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것을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어, 개별적으로 식품 심사를 거쳐서 만든 원료, 이걸 이제 개별 인정 원료라고 하는데요. 뉴트리는 이런 개별 인정 원료로 건강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건강기능식품 관리 체계를 보시면 식약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던가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다른 지자체나 어, 식품안전정보원 이런 데서도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반 우리가 먹는 음식, 그러니까 식품이랑 제약의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건강 관심도 증대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해서 연간 평균 한 9% 정도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원래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대표격인 이제 홍삼의 어, 그 시장 점유도가 꾸준히 낮아지고 프로바이오틱스랑 이제 비타민의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EPA 및 DHA류는 우리 몸에서 자연 발생하는 것이 아닌 식품을 통해서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인데요. 보통 오메가3 같은 거를 이제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군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를 보시면 이 2021년 현재 이제 인구 피라미드를 이제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허리가 두꺼운 그래서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죠. 보통 40대에서 60대 사이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뉴트리의 고객 타깃층은 40대에서 60대 여성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비즈니스로의 트렌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뉴트리가 지금 팔고 있는 제품군이 크게 세 개로 나뉘는데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이용한 에버콜라겐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판도라라는 브랜드명을 쓰고 있는 다이어트 제품, 그리고 칼슘 루테인 같은 보조제 성격의 기능 제품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에 프리미엄 유산균 미스터 바이옴을 런칭해서 지금 홈쇼핑 등 여러 유통 채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매출액 비중이 큰 거는 바로 위에 있던 이제 에버콜라겐 브랜드인데요. 전체 매출의 97%를 차지하며 거의 뉴트리를 먹여 살리는 제품이 바로 이제 에버콜라겐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작년 기준 전체 매출액 중에 1,808억이 에버콜라겐 브랜드에서 발생을 했고요. 다이어트 제품 매출은 24억, 그리고 기능 제품은 34억으로 거의 에버콜라겐만 파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에버콜라겐의 효능을 보면 제가 사진으로 가져온 게 그 인체 피부의 단면적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은 표피를 거쳐서 진피에 도달하는데 그 도달하는 양이 5%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비싼 화장품을 뭐 쓴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에스티로더나 SK2, 뭐 설화수, 뭐 숨 이런 비싼 화장품을 써도 진피층에 미치는 효과는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어, 식품으로 이런 콜라겐을 섭취하면 양쪽으로 바르는 것과 동시에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하고 옛날에 돼지 껍데기나 족발이 콜라겐이 풍부해서 먹으면 뭐 피부 미용에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 양이 너무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에 있는 콜라겐은 분자 크기가 너무 커서 약 10%만 아미노산으로 분해됐다가 콜라겐 형태로 흡수된다고 해서 많이 먹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 사이즈를 굉장히 줄인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통해 이런 콜라겐 흡수를 용이하게 하는 건데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아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지금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 노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이런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식약처 이제 인증 결과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고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서 바르지 않고 먹는 화장품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고 회사에서도 이걸 이제 밀고 있습니다.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식품안전정보원에 검색을 해보니까 태경농산이랑 뉴트리 딱 두 곳밖에 없더라고요. 태경농산은 지금 이 브랜드 로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농심의 자회사입니다. 2019년 8월 13일에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NS로 개별 인증을 획득해서 지금 농심의 건강식품 전문 브랜드 라이피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노바렉스라는 OEM 건강기능식품 제조 위탁회사가 제조해서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태경농산이 개별 인정받은 콜라겐 펩타이드랑 펩타이드 NS랑 뉴트리의 개별 인정 원료랑은 좀 차이가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뉴트리의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는 하루 섭취량도 더 적고 지표 성분도 어, 글리프로 하이 뭐 이런 건데 피부 속 진피에 콜라겐 형성을 담당하는 섬유화 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단순히 콜라겐을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섬유화 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 생성을 활성화해야 피부 미용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피부 세포와 동일한 펩타이드 구조를 가진 콜라겐 분자가 이제 글리프로 HIP 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트리펩타이드라고 하는데 어, 소화 과정에서 흡수율도 더 높고 피부에 더 많은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만든 뉴트리 제품을 먹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제 수익 구조를 보면 뉴트리는 제품을 이제 연구 개발하고 이제 밑에 있는 네이처텍이랑 코스메스 엠빅티에 제품 전량 생산 위탁을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뉴트리한테 갖다 주면 이걸 뉴트리몰이나 텔레마케팅을 운영하면서 직접 판매도 하고 또 GS샵, GS 홈쇼핑 그리고 현대홈쇼핑, CJ 홈쇼핑 같은 홈쇼핑 유통 채널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트리의 최근 5년간 판매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은 연평균 한 19% 정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이 에버콜라겐의 런칭은 2014년인데 2015년부터 에버콜라겐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최근에 급상승을 하고 있는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률 12.3%, 순이익률 10.2%, 그리고 자기자본이익률 27.1%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기업의 이제 판매 유통 채널별 매출 비중을 보면 61.8%가 홈쇼핑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24.2%가 온라인 판매, 자사
뉴트리 몰에서 판매를 하는 거고, 그리고 8.6%가 텔레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방문 판매라든지 아니면 전화로 이제 판매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4%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인데, 뉴트리는 자기 회사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진 않고요. 랄라블라랑 올리브영에 아주 몇 군데 납품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제품 매출 중에 온라인 매출 비중이 한 9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거의 대부분 온라인에서 발생을 하고요. 다음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 국내 이너뷰티 시장이 2011년 이후 거의 연평균 30% 이상 성장을 하면 30% 정도 성장을 하면서 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 뉴트리의 에버콜라겐이 김사랑 콜라겐으로 불리면서 재구매율도 굉장히 높고 거의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콜라겐 시장에서. 그래서 가장 이런 성장성이 유사한 제품을 찾아보니까 종근당 건강의 락토핏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먹어본 경험이 있는데 매출액 성장세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콜라겐의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에버콜라겐에 대한 제품 리뷰는 다 한 번씩 들어가 있고, 유튜버들도 굉장히 좋게 어, 리뷰를 하는 걸 봐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좋은 기업이다라는 걸 이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트리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없고 거의 다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산업 구조나 이런 유통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보통 한 5년 정도 이제 서서히 바뀔 것으로 예상되던 게 코로나가 한 1년 정도로 이제 가속화 시켰는데, 그런 언택트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고,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높은 다른 경쟁사들의 점유율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뉴트리가 앞으로 전망도 되게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GS 홈쇼핑이 뉴트리 지분의 한 6.1%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버콜라겐을 이제 GS가 많이 팔면 팔수록 서로 상생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트리 주식 담당자랑 전화 통화를 해봤을 때 GS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물량이 또 가장 많았다고 하고, GS 홈쇼핑에서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3번,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내수 시장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제가 딱 30년 전에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를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인구 피라미드를 봤을 때 평균 연령도 한 10살 이상, 14살 정도 이제 올라갔고, 우리 주변만 봐도 애기들도 많이 없고, 보통 중장년층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나이만 많은 게 아니라 돈도 많죠, 우리에 비해서. 그래서 구매력을 갖춘 중장년층을 사로잡을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이너뷰티 산업이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초에 작년 재무제표를 이제 확정을 하면서 배당금도 250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내일 모레 주주총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배당금 의결하죠. 그래서 어, 큰 일이 없으면 이대로 이제 보통 마무리되면서 한 달 이내에 배당금이 지급이 되고, 이렇게 기업 재무 상황이 좋다, 그리고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리스크인데요. 뉴트리가 이 개별 인정형 원료, 이걸 개별 인정을 받을 때 대만산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사용을 해서 개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위탁 생산을 하는 네이처텍이나 코스맥스, MBT에 위탁 의뢰를 할 때 그 위탁 회사가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뉴트리가 수입을 해서 갖다 줘야 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법 체계가. 그래서 전량 지금 원료를 대만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국내에서 갖다 쓰는 것보다 한번 이제 해외를 한번 거치다 보면 외교나 정치적인 문제로 교육이 중단될 수도 있고, 또 원료의 원가 관리도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리스크라고 판단을 했고, 하지만 사업 보고서 상에서는 원가 관리를 잘 하고 있다. 그리고 IR 담당자랑 통화를 했을 때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리스크인 건 맞긴 하죠. 네, 그래서 리스크로 넣었고요. 이게 수입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달러와 약세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수입품에 대한 가격은 안정적으로 될 것 같아서 환율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는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버콜라겐 단일 브랜드에 의존하는 매출이 리스크다. 지금 현재 발생하는 매출 한 97%가 에버콜라겐 브랜드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단일 품목을 이제 판매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뉴스에 뭐 먹는 콜라겐이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진실 유무와 상관없이 뉴트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작년 말에 프리미엄 유산균 브랜드 마스터 바이옴을 런칭을 했고요. 그 40대, 50대 그 갱년기 여성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장 건강과 질 건강에 좋은 그런 유산균 식품도 개발해서 지금 홈쇼핑에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콜라겐 식품 시장에 진입을 하는 이제 도전자들이 있는데, 뭐 젤리형 콜라겐이라던가 아니면 석류 맛을 첨가한 그런 파우더, 그리고 단백질을 첨가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콜라겐 건강기능식품이 있는데, 이게 뉴트리 제가 다 찾아봤는데 뉴트리가 팔고 있는 제품보다 더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던가 그런 제품 하나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다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개별 인정 원료고,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뉴트리가 훨씬 앞이 우위에 있다고 보는데, 사실 소비자들은 그렇게 많이 찾아보고 사는 게 아니라 약간 마케팅이나 더 싼 거 이런 거를 찾기 때문에 이런 도전자들이 시장에 진입할수록 뉴트리는 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이런 콜라겐 식품에 대한 과장 광고가 너무 많아서 식약처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판매 사이트를 차단했던 조치가 있는데, 이런 걸 보면 그 뉴트리가 오히려 좀 정직하게 판매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업 가치 평가인데요. 이거는 하나하나 설명 안 드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매출액을 추정을 했고, 그리고 매출 원가율 판관 비율은 이 평균을 썼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원가율은 그 뉴트리가 공장이 없고 다 위탁 생산을 하기 때문에 매출 원가율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제조업체에 비해서. 대신에 이제 판관 비율이 높은 거는 광고 선전비, 그리고 홈쇼핑 업체 매출 수수료, 그리고 연구 개발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판관 비율이 한 65.5%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단기 순이익은 2021년도 말에 205억 정도 발생할 거라고 보고요. 퍼는 멀티플 17배 정도 갖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 제조 생산하는 노바렉스나 콜마 BNH가 15배에서 20배 정도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청을 주는 원청인 뉴트리가 그것보다 더 낮은 멀티플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17배 받는 게 적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8,250원을 목표 주가로 딱 타겟했습니다. 그래서 제 투자 의견은 이제 바이고요. 앞으로 이제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우리 내수 시장의 성격도 변하고 그에 맞춘 우리의 포트폴리오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